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우리는 세금계산서 수치분과 그 이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가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그 거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을 받게 되고 당연히 이 공급처에서는 이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먼저 받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든가 현금 영수증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지출 증빙용으로 해서 발급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명세서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증빙서류는 향후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도 어울러 강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배경은 국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되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세목이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목에 따라서 뭐 10년, 15년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간이 지나면은 국세를 부과할 사유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를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만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거래처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고 또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이렇게 수취해 놨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로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는다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공제가 안 된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로서 일반 과세 사업자가 아니라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 그러니까 개인 일반 간이과세 사업자,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인 경우는 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재화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 또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자, 어떤 업종이냐면 미용 업종, 미용, 이용,
그죠? 그리고 욕탕, 즉 목욕탕이라든가 사우나탕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예, 미용, 이용 및 이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았을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다음 여객 운송업, 우리가 이제 택시비를 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전세버스 사업자는 가능해요. 그래서 전세버스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입장권을 발행을 해서 영위하는 사업.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예,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예, 접대비 많죠. 접대비. 접대비가 상당히 일반적인 그런 거래로서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하는 부분이 거의 접대비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비영업용,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하고 임차하는 데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 불공제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이러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유지에 관련된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유류대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엔진 오일 교환 때, 그죠? 예, 뭐 이런 것들, 뭐 타이어 교체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앞서 볼 때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 이 부분 얘기했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은 1000cc 이하인 1000cc 이하 1000cc 이하는 우리가 경차라해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cc 초과되는 이러한 승용차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승합차라든지 아니면은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불공제되는 승용차에 들어가는 유류대로서 휘발유가 있을 거고 경유가 있잖아요. 경유차도 있죠. 예, 이런 경우에는 휘발유, 경유 이런 구입되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 그러나 이 경차에 공제 대상이 되는 이 경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류 종류의 기준을 두고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그 유류가 사용되는 차량의 기준을 두고 그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이에 관련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거래, 접대비와 이렇게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면세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네요. 면세 사업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 있죠. 예, 그래서 면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쪽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겸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거래가 나오니까 이거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를 해서 납부할 부가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공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증빙서를 가지고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든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았다든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급자가 이러한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우리 교재 예제에 나와 있는 이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매입세 공제 여부를 한번 따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